일요일 아침에 지식 충전소 퀴즈 대한민국이 어느덧 방송 1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전 속에서 50회째 방송을 맞으면서 그동안 9명의 퀴즈 영웅이 탄생했는데요. 그런데 그 10번째 주인공이 벌써 7주째가 되도록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전에 성공하는 분이 꼭 나와서 이 방송 1주년의 의미를 더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상금의 50%를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6분의 도전자와 함께 그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Round 1. 자, 1라운드 첫 번째 관문 스피드 퀴즈입니다. 오늘의 도전자 한 분씩 만나보죠. 자, 먼저 올겨울 저의 늑대 목도리가 돼줄 분 어디 없을까요? 이화여대 경제학과 3학년 김지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연 씨는 오늘 출연 목적이 퀴즈도 잘 풀어야겠지만 남자친구를 한 명 구해보자 그런 목적도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요.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네, 저는 녹차 같은 남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커피나 홍차도 아니고 하필 녹차 같은 남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같이 있으면 예.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남자를 네.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문제 드립니다. 흔히 종지부를 찍다라는 표현을 할 때 종지부는 이 문장 보호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문장 보호일까? 답은 마침표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옆면은 삼각형이다. 그렇다면 밑면은 어떤 모양일까? 답은 사각형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살 빼기 성공에 이어 퀴즈 영웅에도 성공하고 싶다.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김일훈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후회는 없다. 네, 반갑습니다. 살 빼기에 성공하셨다는데 얼마나 감량하셨습니까? 9kg 정도 감량했습니다. 9kg이요. 얼마 사이에요? 한 달 사이에 이야,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신 분 같은데 네. 오늘 아마 퀴즈에서도 그런 의지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선을 문제 다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사자성어 군계 일학과 작심 삼일에 나오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 많다. 아닙니다. 답은 4죠. 예, 군계 일학의 군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영화 E.T.는 SF 영화다. 여기서 SF의 S는 무엇의 약자일까? 사이언티픽. 답은 사이언티픽입니다. 답은 사이언스입니다. 자, 아쉽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출연자는 저는요, 새 남자를 거느리고 사는 우아한 왕비랍니다. 주부 민정옥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퀴즈야 내가 왔다. 이 순간을 즐기자. 얍! 네. 굉장히 차분하신 분 같은데 새 남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남편하고요. 예. 아이들 아들만 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집이 좀 삭막합니다. 그래요? 그 분위기 삭막한데 그럼 혼자서 이렇게 역할을 해내시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긴장 푸시고 잘 푸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드립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는 이 동물의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다. 어떤 동물일까? 답은 뱀입니다. 정답입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다. 여기서 C는 어떤 지명의 약자인데 무엇일까? 답은 콜롬비아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내 사전엔 오직 도전뿐, 도전하는 자가 승리를 얻는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휴학 중인 오세윤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 제가 지금 외무고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외무고시를 지금 준비 중이고. 예. 그럼 목표는 어디까지? 이왕 카드 뽑았으니 네. 3라운드까지 가고 싶습니다. 아니, 퀴즈 영웅은 어떡하고요? 우선 3라운드를 통과해야지 퀴즈 영웅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3라운드까지다. 예. 좋습니다. 그럼 스피드 퀴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문제 드립니다. 농악대를 총지휘하는 상쇠는 어떤 악기를 치는 사람일까? 꽹과리입니다. 정답입니다. 엉망으로 쓴 글씨를 흔히 괭발, 개발이라고 한다. 여기서 괭은 어떤 동물을 말하는 것일까?
네, 답은 고양입니다. 1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세대 깨소금 좀 나눠드릴까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황혜미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기야 사랑해. 아, 그 제스처는 남편을 위한 거였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신혼재미 즐기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출연 결심을 하셨어요? 둘이 항상 네가 똑똑하네, 내가 똑똑하네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네. 증명하려고 예시를 봤는데 예.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 남편이랑 같이 보셨어요? 남편은 안 보고요. 예. 제가 증명해 보이겠어. 그리고 혼자서 봤어요. 일단 황혜미 씨가 먼저 증명하겠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실력이 증명이 될지 문제 드립니다. 당군이 세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이것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무엇일까? 답은 홍익인간입니다. 정답입니다. 양궁의 관역에는 점수별로 5가지 색의 원이 있다. 가장 바깥쪽의 원은 흰색인데 가장 안쪽의 원은 무슨 색일까? 답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답은 노란색입니다. 1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열혈남아 서대문 독립공원은 내가 지킨다. 공익근무요원 유상훈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그 체격에 걸맞게 아주 역동적인 제스처를 보여주셨는데 퀴즈 대한민국 출연자 사상 가장 대형입니다. 예, 그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190이고 예. 체중은 200근이 좀 넘습니다. 글쎄 우선 다른 사람하고 마주 섰을 때 체격만으로도 압도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워낙 동안이라서 아, 동안이라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체격만큼 실력으로도 압도를 할지 문제 드립니다. 불어로 주, 중국어로 워, 독일어로 이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정답은 나입니다. 정답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에서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는 이 강을 배경으로 모험을 펼친다. 어떤 강일까? 답은 미시시피 강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네, 6분 아직 점수를 얻지 못한 분도 계시고 200점을 얻은 분도 계십니다. 과연 6분 중에서 2라운드에 올라갈 4분 누가 될지 신중한 선택을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윤동주의 유고 시집 제목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 1. 별 2. 구름 3. 바람 4. 하늘 자, 6번의 답을 보겠습니다. 2번이 3분, 그리고 4번이 3분. 와,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정답은 2번 구름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죠. 예, 들어가지 않는 건 2번 구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나라와 수도의 이름이 같은 나라는 어디일까? 1. 네팔 2. 몰디브 3. 에콰도르 4. 룩셈부르크 네, 2번, 3번, 그리고 4번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렇죠. 룩셈부르크는 똑같고요. 네팔은 카트만두, 몰디브는 말레, 그리고 에콰도르는 키토가 수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1. 컴퍼니 2. 커뮤니티 3. 카피라이트 4. 코퍼레이션 자, 답이 똑같습니다. 3번 카피라이트를 고르셨는데 오늘 나오신 분 중에 IT 업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황혜미 씨. 네. 예, 다른 분은 몰라도 아주 친숙하시겠네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예, 카피라이트가 맞습니까?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6분의 답이 똑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네, 6분 모두 100점씩을 추가하면서 점수는 500점에서 100점까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노벨상의 6개 부문 중 시상식이 열리는 곳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 1. 평화상 2. 문학상 3. 의학상 4. 경제학상 자, 1번이 많이 보이고요. 김지연 씨가 3번 의학상을 고르셨는데요. 저 김지연 씨, 네, 의학상을 고르셨는데 네, 의학상만 좀 다른 곳에서 열릴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요. 김일훈 씨, 1번을 고르셨는데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오, 좋습니다.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시상식이 어디서 열리죠? 스웨덴의 오슬로인가요? 예? 오슬로. 오슬로. 그건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예. 평화상이 오슬로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 예.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밉죠. 네. 자, 5분은 1번, 1분은 3번을 고르셨는데요. 정답 1번 평화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김일훈 씨가 제대로 알고 계셨어요. 평화상이 노르웨이 오슬로고 다른 3가지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씨앗 싸움은 붙여도 돌아선다는 속담에서 씨앗 싸움은 어떤 사이를 말하는 것일까? 1. 저와 첩 2. 장모와 사위 3. 시누이와 올케 4. 시어머니와 며느리 자, 1번, 3번, 4번이 각각 2분씩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붙여도 돌아서는 이 싸움이 뭘지. 저 유상훈 씨,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예. 공원에 보면 이렇게 뭐 취객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예, 종종 예.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일단 가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려드리는데요. 예. 이제 그게 안 될 경우는 이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뭐 기억에 남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어떤 할아버지한테 한번 멱살 잡히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뭘 잘못했길래 유상훈 씨가? 공원에서 이제 약주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예. 좀 화를 벌컥 내시면서 예. 이렇게 막 한판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셨었어요. 예. 아니 유상훈 씨한테는 글쎄 웬만하면 그냥 얘기하면 말을 들을 것 같은데 그 할아버님께서 좀 약수를 많이 하셨던가 봐요. 역시나 제가 동안이라서 아. 그러니까 몸은 안 보고 얼굴만 보면 좀 만만해 보이는군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럴 땐 내가 왜 이렇게 동안일까 고민도 되죠. 예, 무척 후회스럽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요. 자. 자, 뭐 김일훈 씨는 어떻게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저는 연애를 좀 오래 해서요. 예. 연애 기간 동안에 싸울 거 다 싸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씨앗은 시누이와 올케를 말하는 거다. 그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쪽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정답은 1번 처와 첩입니다. 네, 여성 출연자 2분만 맞히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로 2라운드에 올라갈 분을 결정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암수 한 몸이 아닌 생물은 무엇일까? 1. 멍게 2. 벼룩 3. 달팽이 4. 지렁이 네, 6번의 답을 보겠습니다. 2번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3번과 1번이 역시 보입니다. 글쎄요, 암수 한 몸이 아닌 생물을 묻는 문제. 정답은 2번 벼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점수를 보면요. 500점을 얻은 황혜미 씨, 그리고 600점을 얻은 오세윤 씨, 유상훈 씨, 그리고 800점을 얻은 민정옥 씨가 점수 순으로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1라운드에서 제가 떨어질 거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여러모로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담담해요. 그냥 제 실력대로 된 것 같습니다. 힘내서 2년 잘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Round 2. 퀴즈 대한민국 2라운드 여성 2분, 남성 2분이 올라오셨는데요. 저 유상훈 씨. 예. 공익근무 요원으로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낙엽의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뭐 낙엽 떨어지고 예. 있죠. 예. 이제 뭐 낙엽 치우는 거나 눈 치우는 거 이렇게 좀 시즌에 맞는 예. 봄에는 꽃 심고 네. 여름에는 연못 청소하고 예. 이렇게 상당히 이게 시즌을 많이 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아이스크림 장사 그런 것도 아닌데도 계절을 많이 타는군요. 예, 예. 만약에 오늘 유상훈 씨가 퀴즈 영웅이 되면 예. 그 독립공원에 큰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리겠어요. 뭐 떡도 하고 뭐 예. 해야죠. 떡도 하고. 예. 근처 주민들 불러서 잔치도 한번 하고. 예. 좋습니다. 그래요. 자, 최후의 3라운드에 진출할 두 분은 누가 될지 출연자들이 한 문제씩 맞힐 때마다 이 공개를 위한 장학금이 쌓이는 퀴즈 대한민국 이제 2라운드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새는 무엇일까? 황조가, 못 찾겠다, 고운 목소리. 답은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정답입니다. 오세윤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 인물들의 특징적인 신체 부위는 무엇일까? 찰리 채플린, 히틀러, 김흥국. 답은 콧수염입니다. 콧수염 예. 정답입니다. 황혜미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숫자는 무엇일까? 잔인한 달, F층, 동서남북. 답은 4입니다. 4 정답입니다. 유상훈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피노키오, 탐지기, 양치기 소년. 답은 거짓말하겠습니다. 거짓말 정답입니다. 이제 2단계 다시 민정옥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어떤 노래 가사이다. 빈칸에 들어갈 꽃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 정답입니다. 오세윤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이어트 후 빠르게 원래 체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것 현상. 시를 풀면 원반이 내려갔다 튀어오르는 장난감. 네, 답은 요요입니다. 요요 정답입니다. 황혜미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똑같은 크기의 6개의 점을 가지고 문자나 부호를 나타낸 것으로 이 볼록한 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무엇일까? 답은 점자입니다. 점자 정답입니다. 유상훈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 재수 없는 보수는 곰을 잡아도 이것이 없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 곰의 쓸개 이것. 답은 웅담입니다. 웅담 정답입니다. 유상훈 씨, 이 곰의 웅담 문제 맞히셨는데 예. 혹시 별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방금 나왔듯이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 중 한 분이 아기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었는데 예. 네, 아주 좋아하는 별명이었는데 예. 그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서 예. 그냥 기억 저편으로 단직을 했고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한 친구가 배용준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배용준이요? 예 분위기가 뭐 비슷하다고 해서 분위기가요? 예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서 그건 역시 예. 그렇군요. 그 본인은 그 적합한 별명이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본인한테? 그냥 뭐 체구에 맞게 예. 그냥
부담 없는 것으로 불러주시면 예. 언제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안인 얼굴도 가만히 둬야겠죠? 아, 예. 예. 그래요. 자, 3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문제 드립니다. 귀를 마사지한다.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쉰다. 찬물이나 레몬 조각을 먹는다. 이것을 멈추게 하는 간단한 방법들이다. 횡격막에 불규칙한 수축으로 일어나는 이것은 어떤 증상일까? 답은 딸꾹질입니다. 딸꾹질 정답입니다. 오세윤 씨 문제 드립니다.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 물을 뿌린다. 경작지 군데군데 모닥불을 피운다. 과수원이나 화훼단지에서 이것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추운 날 아침 공기 속 수증기가 농작물 등에 엉겨붙은 얼음 결정인데 무엇일까? 네. 답은 냉해입니다. 냉해. 아닙니다. 답은 설입니다. 예. 자, 오세윤 씨 신호등 색깔이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자, 황혜미 씨 문제 드립니다. 따끔이 속에 빤빤이, 빤빤이 속에 털털이, 털털이 속에 얌얌이. 이 열매에 관한 수수께끼인데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일음절의 이 열매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밤으로 하겠습니다. 밤 정답입니다. 유상훈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두반장, 마늘, 파, 고기 등을 기름에 볶다가 주사위 모양으로 썬 두부를 넣어 살짝 졸여 만든 중국 요리다. 이 요리를 처음으로 만든 한 노파의 성씨를 따서 붙여진 이 요리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마파두부로 하겠습니다. 마파두부 정답입니다. 마포 더우푸라고도 하죠. 자, 4라운드 다시 민정옥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양의 행사 이름은 무엇일까? 고대 켈트족이 귀신들을 위해 벌인 불축제에서 유래. 미국에서 10월의 마지막 날 열리는 행사. 호박에 무서운 얼굴 모습을 새긴 호박 등. 답은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 정답입니다. 오세윤 씨 문제 드립니다. 가야금에 줄을 받치는 받침대를 안족이라고 한다. 안족은 이 새의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어떤 새일까? 답은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예. 정답입니다. 그렇죠. 안자가 기러기 안자죠. 황혜미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꿀벌의 먹이샘과 큰턱샘에서 나오는 물질. 극장이나 경기장 등의 특별 귀빈석. 답은 로얄입니다. 로얄 정답입니다. 로얄 젤리, 로얄석에 공통된 로얄. 자, 이제 유상훈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이 나라를 여행하고 쓴 책이다. 이 나라의 현재 이름은 무엇일까? 열하일기, 연행일기, 조천일기. 답은 중국입니다. 중국 정답입니다. 그렇죠. 명나라, 청나라, 중국이죠. 자, 5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시 민정옥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말라이 무틴. 동티모르 현지민들이 이 부대를 부르는 말로 다국적 군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동티모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중 현지민들과 가장 친화적이고 성실해서 붙은 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동티모르에 파견됐던 이 부대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상록수 부대입니다. 상록수 부대 정답입니다. 오세윤 씨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이 착용했던 이 옷은 소매가 있으며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머리부터 내리쓴 이 옷을 뭐라고 할까? 답은 쓰개 치마입니다. 쓰개 치마. 아닙니다. 답은 장옷입니다. 예, 쓰개 치마는 치마하고 비슷한 걸로요. 그 장인, 이 반인 계급의 부녀자들이 많이 착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착용한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비슷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세윤 씨가 빨간 신호가 되면서 5단계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고시생 여러분들 꼭 자기가 원하시는 만큼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울려 퍼지는 이 결혼 행진곡은 독일의 작곡가 멘델손이 한 희곡의 내용을 소재로 작곡한 작품에 나오는 곡이다.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정답입니다. 유상훈 씨 문제 드립니다. 놓아라,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라는 대사로 유명한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는 1913년 한 신문에 연재되었던 이 소설이 원작이다. 이 소설은 작가 조중환이 일본의 금색야차라는 애정소설을 번안한 것인데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 답은 장한몽 하겠습니다. 장한몽. 정답입니다. 길고 한스러운 꿈이라는 뜻의 장한몽. 잘 맞췄습니다. 황혜미 씨. 네. 조금 전에 그 익숙한 음악 들렸죠? 네. 예, 결혼 행진곡. 네. 예. 혹시 그 결혼 당시에 어떤 축가가 있었습니까? 결혼 당시에 축가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지금 만약에 그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특별히 원하는 음악 있으세요? 글쎄요. 네. 아바의 예. 아이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네, 제가 뮤리엘의 웨딩이라는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예. 결혼을 정말 이렇게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거를 다짐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틀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걸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말씀하시지. 근데 무난한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냥 삼중주 했어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고 결혼 또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요. 민정옥 씨. 네. 지금까지 어떻게 목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우아한 왕비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아주 우아하게 머리하고 입이 따로 노는 그런 일이 없이 제대로 나오고 있죠? 네, 다행입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6단계,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세 분 모두 파란 신호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틀리는 분은 굉장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다시 민정옥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대장을 보호하는 물질 중 하나인 점액이 끈적끈적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이것은 대장 안쪽에 붙어서 음식물 찌꺼기를 잘 떨어지게 하고 대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미꾸라지를 손으로 잡았을 때 미끈미끈한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뮤신입니다. 뮤신. 정답입니다. 이제 황혜미 씨 문제 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 언론이 이승엽을 소개한 말이다. 여기서 이것은 이슬람계, 특히 옛 터키의 군주들을 가리키던 것으로 아라비아어로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 무엇일까? 답은 투르크로 하겠습니다. 투르크? 아닙니다. 투르크는 그냥 터키를 가리키는 말이죠. 황혜미 씨 이렇게 해서 노란 신호로 바뀌었는데 답은 술탄입니다. 술탄. 예.
아쉽습니다. 자, 이제 유상훈 씨의 결과에 따라서 3라운드에 올라갈 분이 결정되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문제 드립니다. 프랑스 명품을 대표하는 이 위원회는 1954년 명품 홍보와 일명 짝퉁이라고 불리는 모조품 단속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얼마 전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명품 시장인 우리나라에 지사를 내기도 했는데 이 위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샤넬 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샤넬 위원회. 아닙니다. 답은 콜베르 위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파란 신호가 남아있는 민정옥 씨가 가장 먼저 3라운드에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양치질은 고려 시대 때 칫솔을 유상훈 씨 빨랐습니다. 답은 계림 유사로 하겠습니다. 계림 유사. 아닙니다. 자, 이제 기회는 황혜미 씨에게만 있습니다. 문제를 마저 듣겠습니다. 양치질은 고려 시대 때 칫솔을 이 나무에 가진 양지로 만들어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여기서 양지란 이 나무의 가지를 말하는데 이 나무는 무엇일까? 답은 버드나무로 하겠습니다. 버드나무. 정답입니다. 아쉽습니다. 좀 더 듣고 했으면 풀었을 텐데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국의 6만 공익요원 여러분 힘냅시다. 파이팅! Round 3. 퀴즈 대한민국 3라운드. 오늘은 두 주부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자, 먼저 결혼 15년 차의 관록으로 끝까지 우아하게 민정옥 씨입니다. 신혼의 참기름으로 끝까지 간다. 황혜미 씨입니다. 관록이냐 아니면 깨소금이냐 어느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한 문제에 500만 원, 최대 5천만 원까지 도전이 가능한 3라운드. 오늘 상금에 도전하는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자, 먼저 문제를 풀 순서를 결정할 OX 퀴즈를 드립니다. 한계령, 노고단, 천왕봉은 모두 설악산에 있다. 민정옥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X입니다. 틀리다. 정답입니다. 자, 그럼 3라운드는 민정옥 씨의 선공으로 시작됩니다. 10개 제시어 중에 한 가지 골라주시죠. 교황으로 하겠습니다. 교황, 상식 문제입니다. 유봉이 자원 방내면 불력 라코아 벗이 먼 데서 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으로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여의도 광장에 모인 군중에게 했던 인사말이다. 이 구절은 원래 이 책에 나오는 말인데 중국 최초의 어록이면서 육아의 성전으로 통하는 이 책은 무엇일까? 답은 대학입니다. 대학. 아닙니다. 답은 논어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첫 문제는 놓치셨는데 자, 황혜미 씨는 어떨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저주로 하겠습니다. 저주, 스포츠 상식 문제입니다. 밤비노의 저주는 이 사람에서 유래. 최근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가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의 벽에 막혀 월드 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이를 밤비노의 저주라고 하는데
밤비노의 저주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1919년 시즌이 끝난 후 이 선수를 뉴욕 양키즈에 넘겨준 이래 약 85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 밤비노란 애칭으로 불렸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베이브 루스로 하겠습니다. 베이브 루스. 정답입니다. 그렇죠. 밤비노가 이탈리아어로 갓난 아기를 가리키죠. 이렇게 해서 황희미 씨가 1대0으로 앞서면서 누적 상금은 500만 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제시어 중에서 그 저주란 단어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고르셨어요? 최근에 예. 미국에서 예. 그 야구 그걸 보는데요. 예. 그 밤비노의 저주라는 거를 들었거든요. 예. 그 제시어가 아닐까 해서 야, 적중했군요. 네. 이제 제시어만 보고도 문제를 짐작할 수 있는. 야, 아주 갈수록 지금 뭐 퀴즈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좋습니다. 이제 민정옥 씨가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아무것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상식 문제입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이슬람역에서 구월을 가리키는 말로 이슬람 신자들에게 주어진 5대 의무 중 하나인 금식을 하는 달이다. 이슬람 신자들은 이것을 신성한 달이라 하여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라마단입니다. 라마단. 정답입니다. 네, 두 분 1대1 동점이 되면서 누적 상금 1,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어 뭘로 하시겠습니까? 칼로 하겠습니다. 칼, 역사 문제입니다. 세검정은 이 사건의 주동자들이 칼을 씻었던 것. 세검정은 서울 종로에 있는 정자로 칼을 씻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 이름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이귀, 김유 등이 광해군 폐위 문제를 의논하고 칼을 씻은 자리라고 해서 세검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1623년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일까? 답은 인조 반정으로 하겠습니다. 인조 반정. 정답입니다. 네. 무척 자신이 없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예. 그래요. 헷갈렸어요. 네. 2대1로 앞서면서 누적 상금 1,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황혜미 씨는 제시어를 처음엔 저주를 고르더니 두 번째 칼을 골랐어요. 뭐 특별히 좀 그 느낌이 강한 단어를 좋아하세요? 네, 뭐 예. 제가 좀 단순해서요. 예.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칼은 어떤 문제라고 예상했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외교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외교 역사 문제. 문제였네요. 신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군요. 그래요. 자, 민정옥 씨가 다시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제철 만났다 하겠습니다. 제철 만났다. 생활 상식 문제입니다. 등푸른 생선 제철 만났다. 바다의 깨소금으로 불리는 이것. 등푸른 생선인 이것을 먹기엔 요즘이 제철이다. 봄 도다리, 가을 이것이라 할 정도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이것은 바다의 깨소금으로 불릴 만큼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다. 잔뼈가 많은 것이 단점이지만 뼈째 먹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전어입니다. 전어.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모범 주부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혹시 저 요리도 잘하십니까?
잘할 줄 아는 거는 몇 개 있어요. 몇 개 어떤 거? 잡채 같은 거, 네. 뭐 김치찌개, 네. 뭐 식혜, 뭐 이런 건 잘해요. 그래요. 그 요리하실 때도 굉장히 우아하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네, 그래요. 자, 바다의 깨소금이라고 불리는 게 전어라면 퀴즈 대한민국의 깨소금은 오늘 황혜미 씨입니다. 예, 신혼 이제 한 달째인데. 자, 다시 앞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제시어 골라주시죠. 정문으로 하겠습니다. 정문, 역사 문제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이자 남정문인 이것. 경복궁이 완성된 후 동서남북 사방에 대문을 냈는데 이 대문들의 이름은 건춘문, 영추문, 신무문 그리고 이것이다. 경복궁의 남문인 이것은 나라의 태평무사와 임금의 덕을 상징하는데 한국 전쟁 때 훼손됐다가 1960년대 후반 현재의 모습으로 준공됐다. 어떤 문일까? 답은 광화문으로 하겠습니다. 광화문. 정답입니다. 네, 황혜미 씨 3라운드 들어 문제를 다 맞히면서 3대2 누적 상금 2,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제시어 골라주시죠. 정상 하겠습니다. 정상 국제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열려 얼마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아세안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10개국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플러스 3에 해당하는 3개국은 각각 어디일까? 일본, 중국, 한국입니다. 일본, 중국, 한국. 정답입니다. 그렇죠. 한중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3대3 동점이 되면서 누적 상금이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상금의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상금을 타시면 두 분이 어떻게 쓸 계획인지. 저 민정옥 씨는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일단은 이사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저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팽이 같은 거 돌려가지고 예. 바닥이 많이 낡았어요. 예. 더베하고 바닥지를 좀 갈고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집을 약간 손보는 비용에. 네, 네. 네. 그리고 또 남으면 꿈이 하나 있거든요. 예. 아이들 데리고 로마 한번 가보는 거. 로마. 네, 배낭 메고 예. 넷이서 로마 한번 가보는 거. 그게 뭐 특별히 꿈이에요. 로마를 고르신 이유가? 일단 로마 하면 생각되어지는 게 너무 많고요. 예. 길가에 그 구르는 돌멩이마저도 예. 뭐 역사의 뭐 현장인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돌멩이 하나도 역사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트래비 분수 가서 오드리 헵번처럼 또 예. 포즈도 한번 잡아보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너무 떨려요. 네, 그래요. 자, 황혜미 씨는 상금을 많이 타게 되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병 고안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오늘 여기 못 오셨는데 예. 봉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못 왔어요. 네. 근데 그 수녀분이 27명의 고아들을 돌봐주는데 네. 반찬하고 김장해서 드린다고 그 날이라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 어머니 봉사하시는데 좀 보탬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좋은 일에 또 쓰시겠다. 좋습니다. 자, 황혜미 씨가 다시 앞서 나갈지 제시어가 3가지 남았습니다. 뭘로 하시겠습니까? 롤러코스터로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경제 문제입니다. 널뛰는 롤러코스터 환율 이것 때문. 최근 외환 당국은 급격히 변동하는 환율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의 과도한 환투기 행위를 꼽았다.
이것은 투자 지역이나 투자 대상 등에서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투기성 자본으로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 위험 또한 높은 투자 기금을 말한다. 무엇일까? 답은 헤지 펀드로 하겠습니다. 해지 펀드. 정답입니다. 네. 참 좋아하십니다. 예. 자, 4대 3으로 앞서면서 네. 본인보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좋아하네요. 예. 누적 상금이 3,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글쎄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를 두 분이 남겨놓고 있는데 신혼에 흔히 받는 질문이겠지만 저 가족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아들 둘하고 딸 둘이요. 아주 훌륭한 분. 이런 분한테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게 예. 요즘에 결혼을 하고도 뭐 아이를 안 낳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근데 아주 애국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4명을 낳겠다고 결심하셨나요? 하나는 너무 외롭고요. 예. 둘도 자기네끼리만 놀아서 재미없을 것 같고. 예. 셋을 낳으면 나머지 막내가 또 쓸쓸할 것 같고. 아하. 둘둘씩. 그래서 둘씩? 네. 예. 저 남편께서는 자신 있으세요? 예. 네. 제가 참 지나친 관심이죠? 예. 그 남의 부부 일에. 예. 좋습니다. 이제 5번째 문제. 민정옥 씨가 이번 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대결이 이어집니다. 틀리면 여기서 대결 끝납니다. 제시어 2개 중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빨갛게 하겠습니다. 빨갛게 과학 문제입니다. 사진에서 눈이 빨갛게 나오는 것은 이것 때문. 정목 현상이란 플래시를 이용해서 인물 사진을 찍을 경우 찍힌 사람의 동공이 빨갛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망막에 이것이 플래시 광에 반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그물 모양의 가는 혈관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시세포 하겠습니다. 시세포. 아닙니다. 답은 모세혈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혜미 씨가 4대 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5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퀴즈 영웅에 도전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두 분 악수 한번 하시죠. 예.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고요. 아이들이 기대를 많이 할 텐데 특히 막내한테 미안해요. 그래도 엄마 잘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Final round. 4문제 중 3문제를 맞히면 3,500만 원의 상금과 퀴즈 영웅에 오르게 된다. 신혼의 깨소금 맛으로 퀴즈 영웅까지 가보련다. 한 달 차 새댁 황혜미. 영웅을 향한 그녀의 도전이 시작된다. (4라운드는) 도전 상금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3,500만 원대 문제가 준비됐는데요. 출제되는 4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춰야 상금과 퀴즈 영웅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자, 7주째 잠잠했던 퀴즈 영웅이 방송 1주년을 맞아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자, ABC 3가지 세트가 있고 제시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B 세트 하겠습니다. 별미 상식 문제로 최후의 도전 4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멸치 국물에 뭉클어진 콩알이 그대로 보이는 이것을 떠놓고 김치를 송송 썰어 끓여 먹는 별미.
이것은 독특한 맛과 향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강식품이다. 삶은 콩에 마른 볏짚을 꽂아 묵힌 것으로 볏짚에 있는 바실러스균이 발효되어 특유의 향을 띈다.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주고 당뇨와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이 식품은 무엇일까? 답은 청국장 하겠습니다. 청국장. 정답입니다. 네,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지금 일요일 아침에 청국장 생각나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황혜미 씨는 지금 특별히 드시고 싶은 음식 있습니까? 전 지금 음식 생각은 안 나고요. 예.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아, 물을 드시고 싶으세요? 네, 목이 많이 말라서. 예. 물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 그냥 안 드시고 할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아마 뭐 물을 드시는 것보다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만 있으실 텐데 이제 남은 3문제 중에 2문제를 맞히면 3,500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이 말하면 부시 행정부가 움직인다. 미국의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의 보수 정책 산실로 불리는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엔 800여 개의 정책 제안 중 600여 개가 반영되었고 부시 대통령에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집권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으며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보수적 싱크탱크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 오 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자, 하지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2문제를 모두 맞히면 3,500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됩니다. 자, 뭐 신혼의 참기름, 이 깨소금으로 끝까지 간다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올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 3라운드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네, 그래요. 자, 이왕이면 2문제를 마저 맞춰서 이 퀴즈 영웅의 자리에 꼭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월 침침 야 삼경 양인 심사 양인지 남녀가 으슥한 달밤에 미래를 즐기는 장면을 묘사한 이 그림은 조선시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월하정인도다. 남녀의 사랑에 대해 은근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때는 지금 시간으로 몇 시에서 몇 시 사이를 말하는가? 답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로 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1시에서 3시 사이. 정확하게 해주세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아닙니다. 답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혜미 씨가 퀴즈 영웅 도전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